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수조 원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면 금리는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금리가 3년 최고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불 끄려고 뿌린 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3억 넘게 내고 계약한 아파트가 설계도에도 없던 유령 아파트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200조 원 규모의 시한폭탄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한복판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어느 정도냐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입니다. 이 폭탄 하나가 삼성전자 절반 규모예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30%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 파산, 저축은행 무너짐, 증권사 휘청, 제1금융권 타격, 뱅크런. 말 그대로 시스템 멜트다운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OECD 평균이 20에서 30%인 것과 비교하면 우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동산 중독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돈 풀면 물가 오르고 환율 튀는 거,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런 자살굴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상황을 응급실로 비유해 볼까요?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다리 하나가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당장 절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다리는 절대 못 자릅니다. 우리 집안 기둥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합니다. 이 진통제 이름이 바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똑똑한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잠깐,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돈을 푼다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내부 상황이 훨씬 심각하구나. 저건 인공호흡기 떼면 바로 죽는다는 소리잖아. 한국은행이 우리 괜찮아요 라고 말하려 했던 건데 오히려 우리 중환자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광고한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요구합니다. 너네 나라 위험해. 이자 더 내놔.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금리가 치솟는 한국형 금융발작의 진짜 원인입니다. 시계를 2022년 겨울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둔촌 주공 사태. 1만 2천 가구 미니 신도시급 공사 현장이 멈춰섰을 때 대한민국 건설업계 전체가 공포에 떨었죠. 사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선택지 A는 시장 원칙대로 구조조정. 아프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새살이 돋게 한다. 선택지 B는 정비가 개입해서 살린다. 당장은 급한 불을 끈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는 B를 선택했습니다. 규제 풀어주고 보증서 주고 전매 제한까지 없애주며 이 프로젝트를 억지로 살려냈죠. 언론에서는 이걸 둔촌일병 구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장 전체에 끔찍한 시그널을 줘버렸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선 덩치만 크면 절대 안 죽는구나. 이때부터 시장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 할 것 없이 리스크 관리? 필요 없어. 일단 판만 크게 벌려. 사고 쳐도 사이즈가 크면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줘. 도덕적 해이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2022년에 작은 종기 수중이었을 때 째고 소독했으면 끝난 일이 3년 동안 방치되고 영양분까지 공급받으면서 2025년 지금은 온몸으로 전이된 말기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에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동안 실제 건설 현장은 차라리 빙하기에 가깝습니다. 아니, 현장 자체가 증발해버렸어요. 지금 건설 현장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 있습니다. 1. 지어도 안 팔리는 미분양. 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원자재값. 3. 숨통을 끊어놓는 살인적 고금리. 건설업 취업자 수 11개월 연속 감소. 일자리 18만 개 소멸. 한때 남구로 인력시장에서 하루 2만 명씩 나가던 인부들이 지금은 반도 채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시스템의 도덕성까지 붕괴하자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 터져나옵니다. 유령 아파트 사태.
한 시행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돈과 호수를 만들어서 대출금을 타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내 집이 지어지고 있는 줄 알고 꼬박꼬박 돈을 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계약한 집은 애초에 설계도면에도 없는 허공이었던 겁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익은 그들이 다 가져가고 왜 부실의 청구서를 우리가 떠안아야 하냐고. 도대체 왜 정부와 한국은행이 원칙을 어기며 이토록 부동산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서글픕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오직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낡은 엔진에 의존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민간 신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 합친 부동산 관련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50%입니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이 20에서 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우린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동산 중독 국가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는데 반도체 엔진도 있고 자동차 엔진도 있지만 사실상 배를 움직이는 건 부동산 엔진 하나뿐인 거예요. 만약 이 엔진을 멈추거나 터뜨리면 배는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침몰합니다. 정치인에게 부동산 하락은 표 떨어지는 소리이고 경제 관료에게 부동산 붕괴는 국민 소비 절벽입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리 독립성을 외쳐도 결국엔 이 거대한 부동산 인질극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1990년대 초반 스웨덴도 우리와 똑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그때 스웨덴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배드뱅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장부가 아닌 시장가로 강제 매입. 은행들은 즉시 엄청난 손실을 확정했고 주주들은 돈을 날렸죠.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몸통이 죽는다. 결과 스웨덴 금융 시스템은 3, 4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됐고 경제는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배드뱅크로 환부를 도려내는 대신 캠코 등을 통해 부실 자산을 비싸게 사주거나 만기 연장해주며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진통제만 계속 삼키고 있는 꼴이죠. 자,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시스템 리스크 막느라 여러분 개인의 계좌까지 지켜줄 여력이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직전인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혼돈의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아침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생존 계기판. 자동차 운전석에 속도계와 연료 게이지가 있듯이 이 5가지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계기판 1. 국초채 10년물 금리.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데도 금리가 오른다. 이건 내부 시스템 고장입니다. 현재 수치는 3.5% 중반이고 위험 신호는 4% 돌파 시도입니다. 만약 이 금리가 4%를 향해 튀어오른다면 그때는 내부 균열이 걷잡을 수 없구나 판단하고 즉시 방어 자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계기판 2. 원달러 환율. 한 나라가 망가질 때 가장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는 건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환율이 폭등하죠. 수치는 1,400원대. 위험 신호는 1,470원 돌파입니다. 그리고 위험 신호는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위기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신뢰 상실로 번졌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계기판 3. 외환 보유고.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고에 있는 달러를 풀어서 막습니다. 현재 수치는 약 4,300억 달러. 위험 신호는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급감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전선을 지키는 군인에게 총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기판 4. 취약업권 PF 연체율. 중요한 건 뉴스에서 나오는 전체 평균 연체율을 속지 마세요. 그건 착시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저축은행, 증권사 같은 약한 고리의 실질 연체율입니다. 현재 수치는 7, 8%가 취약업권 기준이고 위험 신호는 10% 돌파입니다. 이 수치가 10%를 넘나든다는 소식이 들리면 뇌관에서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계기판 5. 외국인 수급 동향. 명심하세요.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도 버튼으로 말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한 달 내내 수조 원씩 팔아치고 떠난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탈출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튼튼한 집 안으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정부도 뒤늦게나마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PF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죠. 5%만 가지고 95% 빚내서 사업하던 미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꼭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2026년에 닥쳐올 파도는 그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어원이 갈림길이라고 하잖아요.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공포에 떨며 투매했던 사람은 모든 걸 잃었지만 냉정하게 계기판을 보고 현금 쥐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헐값이 된 자산을 주워 담아 부의 추월차로에 올라탔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부 영화가 아니라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